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네,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 과격한 양상을 보이더니 파괴와 약탈 행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인 경찰에 의한 한 흑인 남성의 비참한 죽음에 분노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시위가 왜 이렇게 변질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부터는 정상적인 시위라고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 왜 이렇게 시위대가 파괴, 약탈, 방어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LA 지역, 특히 이곳 LA 지역 시위가 그렇게 지금 변질되고 있는데요. 지난 29일 금요일부터 좀 변질된 것 같아요. 물론 그 전부터도 좀 시위대 숫자가 늘어나면서 좀 걱정스럽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렇게 과격해지기 시작한 것은 29일 금요일 저녁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토요일 그리고 어제 일요일까지 계속해서 그런 기조가 유지됐습니다. 뭐 사실 시위를 하면 과격해질 수 있죠. 더구나 흑인인 조지 플로이드가 굉장히 그 비참한 죽음을 당한 그런 상황이 됐고 또 그 동영상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생생하게 이 조지 플로이드가 살려달라고 I can breathe 하는 그런 그 음성까지 공개됐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그걸 생생하게 그 광경을 보면서 이 감정이 폭발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폭발하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사실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 돌을 던진다거나 경찰차를 파괴하고 불태우는 행위까지는 그 행위가 옳다 그르다 하는 판단을 하기 이전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집회, 시위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경찰들에 대한 규탄이잖아요. 백인 경찰들에 대한 그런 그 가혹 행위에 대한 규탄이기 때문에 경찰을 봤을 때 분노해서 경찰에게 돌을 던지고 경찰차를 불태운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그런 걸 좀 뛰어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위가 좀 도대체 왜 이러는가 이 많은 의문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 시위 페어팩스 디스트릭트, 멜로즈 에베뉴, 베버리힐스 이런 그 웨스트 LA 지역 등이 집중 공격을 받았고요. LA 한인타운 일부 업소들도 지난 토요일 밤에 파괴됐습니다. 이 페어팩스 디스트릭에는 우리 한인들도 많이 찾는 3가의 그 그로브몰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뭐 노스트롬, 나이키 매장 같은 많은 업소들이 파괴되고 불이 붙고 약탈당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베버리힐스도 그 로데오 드라이브에 있는 이른바 명품거리, 이 명품거리에 있는 매장들도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파괴됐습니다. 약탈당했고요. 또 이번에 공격당한 LA 한인타운 업소들, 찻집, 뭐 휴대폰 매장 같은 곳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페어팩스도 그렇고요, 베버리힐스도 그렇고 이곳 LA 한인타운 일부 매장도 그렇고 백인 경찰의 흑인에 대한 잔인한 행위와는 아무 관계없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관계없는 업소들을 일반 매장을 공격하고 불을 지르고 약탈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시위대들의 모습인데 여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 그게 어떤 이유가 있어요? 네, 지금 그 경찰을 비롯한 전문가들 분석을 보면 단순하게 시위대들이 폭도로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좀 복잡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금요일 밤부터 LA나 시카고 같은 지역에서 시위가 대단히 과격하고 파괴적인 양상으로 변모해 갔는데 이들 지역 다인종 도시로 시위대들 역시 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시위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략 3가지 그룹 정도로 시위대를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첫째는 물론 조지 플로이드 죽음에 분노해서 거리로 나선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생에 처음으로 거리로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백인 경찰의 그 잔혹 행위를 규탄하고 흑인에 대한 살상을 멈추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팻말을 들고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면서 이제 시위를 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LAPD나 경찰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LA 지역 시위에 전문 갱단이 지금 참가하고 있다 이런 지금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흑인 갱단, 뭐 히스패닉 갱단 등이 지금 참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들은 당연히 시위 자체와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뭐 흑인 조지 플로이드 죽음에 분노해서 나왔다가 그 분노가 지나쳐서
뭐 파괴하고 약탈하고 방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시위 현장에 나온 그런 집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조지 플로이드 죽음에 대한 분노 그런 감정은 없고요. 처음부터 업소들에 대한 어떤 약탈을 목적으로 이런 현장에 나온 것으로 경찰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세력들은 LA 지역에 있는 갱단도 있고 심지어는 타주에서 원정 오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특히 세 번째가 그런 경우인데요. 반정부 성향 집단. 그러니까 이들 반정부 성향 집단은 굉장히 정치적인 집단이죠. 갱들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정치적인 성향은 없고요. 그런 갱들은 자신들의 어떤 욕구 또 이번 기회에 이 고급 이 웨스트 LA의 어떤 고급 매장들을 좀 털어가지고 한 건 올릴 수 있겠다. 이런 그런 이제 범죄의 목적이라면 이들 반정부 성향 집단은 인종에 관계없이 국가 시스템 자체에 좀 저항하는 그런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들도 굉장히 파괴라든가 방화 같은 것을 일삼는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시위 현장에 나타나서 굉장히 과격한 그런 이 구호를 외치고 또 과격한 행동을 주도함으로써 시위 현장을 좀 어지럽히는 그러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그 과격한 주장을 한다. 그래서 이런 그 갱단이라든가 반정부 성향 집단 이런 반정부 성향 집단은 타주에서도 지금 원정 오고 그러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그룹들이 합쳐지면서 시위가 좀 변질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그렇군요. 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도 그렇고 네. 어제도 그렇고 사실 페어팩스나 이런 쪽 그다음에 어제는 산타모니카 롱비치 이쪽의 시위는 상당히 평화적인 시위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시위대에 참가한 사람들의 면모를 봤을 때 백인들도 많았고 맞습니다. 흑인들도 많았고 그렇죠. 네. 많은 네. 인종들이 함께 했어요. 정말 제대로 된 네. 시위를 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중간에 이제 갑자기 그 보십시다. 우리가 토요일 저녁에 털린 그 이 멜로즈에 있는 구두 가게만 해도 네. 상당히 비싼 구두를 그렇죠. 신발을 파는 네. 뭐 나이키라든지 뭐 비싼 신발을 파는 가게가 집중적으로 털렸고 네. 또 어제 저희 뭐 저 구찌라든지 이런 이 가게들이 유리창이 깨지고 네. 그다음에 또 뭐 이제 이 월그린이 뭐 이런 데가 네. 이제 깨지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뭘 훔쳐가기 위해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그 집을 털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먼저 시위를 벌이던 사람은 완전히 다른 지금 부류의 네, 사람들이 맞습니다. 아닌가. 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 4.29 폭동 때 한인타운에 와서 불을 지르고 하던 사람들은 정말 그 당시에는 이 한인들에 대한 어떤 그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격을 당한 건 틀림이 없었어요. 근데 맞습니다. 이번에는 그것이 아니고 완전히 무슨 그 이 비싼 물건을 파는 집만 집중적으로 털고 또 맨 뭐 무슨 뭐 저 이 버라이즌이라든지 네. 말이죠 모바일 돈될 T-모바일 만한 같은 물건들만. 이런 데만 자꾸 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분명히 물건을 훔쳐가겠다는 그러한 이제 목적 의식을 가진 부류가 분명히 따로 있었다는 게 그렇죠. 저는 그게 맞는 얘기가 맞는 아닌가 얘기죠. 들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갱단이 여기에 지금 관여돼 있다고 지금 네. 경찰들은 보고 있고요. 그 사실은 블랙 라이브스 매러가 흑인 그 운동과 관련해서 좀 주류가 된 게 이제 2012년 당시 17살의 흑인 소년 트레이본 마틴 살해 사건 이후입니다. 라디오 코리아 뉴스 시간에 또 자세히 그 당시에 보도해드린 네. 기억이 나는데요. 이 트레이본 마틴이 잔혹하게 살해당하고 나서 이 블랙 라이브스 매러가 굉장히 그 당시에 그 온라인상으로 대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블랙 라이브스 매러 말 그 자체로 흑인들 목숨도 중요하다. 근데 이걸 이제 뭐 일각에서는 이걸 또 왜곡해가지고 흑인들 목숨만 중요하냐 그러는데 이게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흑인들 목숨도 중요하다. 왜 이렇게 흑인들만 하찮게 여기고 무슨 짐승처럼 보느냐. 흑인들은 아무렇게나 총 쏴 죽여도 되는 거냐. 이제 이런 바탕에서 흑인들 목숨도 다른 사람들 목숨만큼 중요하다는 게 이제 블랙 라이브스 매러의 의미인데 이제 이게 어찌됐건 이 해시태그가 붙으면서 온라인상에서 크게 이 운동화됐고요. 이게 이제 블랙 라이브스 매러를 바탕이 돼서 그 이후에 모든 흑인들이 백인 경찰에 희생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시위 현장에 블랙 라이브스 매러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블랙 라이브스 매러는 사실은 어떤 리더, 조직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온라인상에서 서로가 공감하면서 블랙 라이브스 매러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서로 이제 같은 의견을 공감하고 그러다가 이번에 우리가 거리로 나가야 되겠다. 언제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은 거기에 나가서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블랙 라이브스 매러가 주가 되는 그런 시위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아주 강력한 조직이 있는 그런 시위는 아니에요. 네. 이 블랙 라이브스 매러. 그래서 좀 느슨한 연대를 통해서 시위가 벌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위 현장에서 다른 세력들이 준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왜냐하면 그 질서 정연한 그런 시위가 아니라 살아온 삶이라든가 이 환경이 다 다른 사람들이 그냥 한나라한 시에 모이자고 해서 모인 거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위 현장에 이런 그 갱단이라든가 이런 세력들이 날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지난 한 3개월여 동안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뭐 흑인 갱단, 라티노 갱단 이런 갱단들이 LA 인근의 갱단들이 사실은 무슨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이제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이런 상황에 편승한 것으로 경찰은 지금 보고 있고요. LA 경찰력이 아시다시피 여유 있지가 않잖아요. LA의 그 인구 숫자라든가 또 범죄 이 숫자에 비하면 굉장히 좀 부족한데 이런 LA 경찰력이 사실은 시위 현장에서 집단을 통제하는 데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틈을 뚫고서 이런 그 일반 매장을 경찰이 지켜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매장에서 범행이 좀 저질러진 것으로 보고 있고 경찰에 따르면 이들 갱단들은 차량 한 2대석 대를 몰고 다니면서 여러 상가와 몰, 업소들을 체계적으로 약탈하는 그런 행위를 좀 저지른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제 약탈을 갱단들이 하면 그 시위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에 군중 심리에 의해서 다들 뭔가 갖고 나오니까 자기도 이제 들어가서 뭐 갖고 나오는 그런 일반인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런 약탈을 주도한 것은 그런 갱단들이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제 작정하고 약탈을 한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시위가 웨스트 LA에서 벌어지고 명품 매장이나 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삼은 것도 역시 처음부터 굉장히 의도적이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흑인들을 추모하는 흑인들의 시위라고 그러면 LA에서는 사우스 LA에서 열리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보통 그렇습니다. 웨스트 LA 저렇게 백인 동네 한복판에서 흑인들의 시위가 열리기가 어렵고요.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요. 그래서 뭐 한인들도 팍 라브레아 같은 곳에 거주하신 한인분들도 그 지난 토요일 대규모 시위를 보시면서 많은 제보 전화를 주셨는데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들이 왜 이렇게 백인들이 많은지 모르겠다. 이번 시위는 백인들이 주도하는 것 같다. 맞아요.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네. 그것도 보면 역시 이런 좀 이질적인 세력들이 많이 끼어들었기 때문에도 그렇게 된 건 아닌가. 물론 이제 백인들 중에서도 이번 상황을 보면서 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비참하게 죽은 모습을 보면서 분노해서 나온 백인들도 물론 많겠지만 어찌됐건 좀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갱들이 삼가의 그 페어팩스 디스트릭을 통해서 뭐 그로브몰이나 이런 쪽으로 약탈을 하다가 통행 금지 이후에 시위가 종료되고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웨스턴길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LA 한인타운 일부 업소들 뭐 버라이전이라든가 티모빌이라든가 어떤 그런 업소들을 좀 습격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들을 보면은 아예 도구를 들고 나왔더라고요. 그 얘기는 작정하고 나왔다는 네. 얘기가 되는 건데, 자 그런 갱단들도 시위 현장에 있는데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반정부 성향 집단도 네. 시위에 참가해서 시위를 변질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라고 또 네, 소식이 그런 것도 들립니다.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갱단들만 있는 건 아니고요. 갱단들도 있고, 갱단은 주로 이제 약탈하는 쪽에서 갱단들이 이제 준동을 했고, 시위 현장이 과격해지는, 뭐 경찰차에 불을 지르고, 뭐 이런 부분은 이 반정부 성향 집단이 주도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반정부 집단은 시위 현장에 나온 사람들을 선동해서 폭력적으로 나가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자극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국가 시스템에 반하는 그런 이제 반정부 집단. 그래서 정부 공권력을 상징하는 경찰을 악으로 규정하고 이 경찰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시위 현장에서 물론 이제 경찰의 잘못에 대해서 규탄하는 시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경찰을 비난하는 그런 뭐 팻말이라든가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자극적인 그리고 과격한 그런 구호를 외치고 특히 낙서, 스프레이 같은 걸로 이렇게 낙서하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그 반정부 집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웨스트 LA나 뭐 이거 한인타운도 좀 낙서 같은 게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낙서하는 쪽은 이 반정부 집단이라고 그럽니다. 실제로 그 가장 먼저 시위가 벌어졌던 미니애폴리스, 조지 플로이드가 숨진 그곳이죠.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진 시위도 지금 파악되는 걸 보면
시위대들 중에서 미니애폴리스 시민들은 한 20%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80%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그중에는 물론 미니애폴리스 상황 때문에 너무 분해서 분노가 일어서 원정까지 와서 시위한 순수한 그런 그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상당수 사람들은 이런 그 반정부 성향의 집단들이 가가지고 이 시위를 더 증폭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했다. 이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정부 집단이 나서서 굉장히 그 정치적인 그런 구호를 외치고 극단적인 주장을 하게 되면 이제 시위 의미가 퇴색이 되는데요. 이게 참 굉장히 이 시위 현장 분위기를 흐리게 만드는 그런 또 행동으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LA 시위 현장에서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한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백인 경찰의 흑인에 대한 가혹한 행위, 그것으로 인한 사망. 근데 느닷없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이런 거는 대표적인 반정부 성향의 이 집단이 하는 그런 정치적인 구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워싱턴 DC 백악관 앞에서 벌어진 시위. 그래서 뭐 백악관으로 가자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백악관에서 금요일 밤에 한때 대피하는 그 지하로 내려가는 소동도 있었는데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정부 성향의 이런 그 집단들이 하는 그런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평화적인 시위만 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통행 금지라든지 그럴 필요가 뭐 없죠. 이런 게 다 네, 필요가 네,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곳 LA에서 이제 이틀 연속 통행 금지가 발령됐고 뭐 어제는 뭐 LA 카운티에서 뭐 또 통행 금지는 더 빨리 시행이 되고 말이죠. 또 주 방위까지 투입을 했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분명히 이 시위가 좀 변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 시위가 이렇게 변질되기 때문에 이게 순수한 시위라고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뭐 LAPD도 이미 지난 토요일 날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정당한 시위는 당연히 시민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보장돼야 하지만 지금 이 시위는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합법적인 시위로 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통행금지를 실시하고 통행금지 이후에 밖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불법적인 시위를 하는 사람으로 간주해서 체포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토요일과 어제 일요일 계속 8시부터 통행금지를 발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에릭 가세트 LA 시장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내셔널 가드를 투입해달라고 요청해서 지금 내셔널 가드가 LA 주요 시위 현장에 배치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상황이 나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어찌됐건 지금 이 시위가 정상적인 그런 시위가 아니라고 지금 LA시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 그래서 베버리힐스 같은 경우 통금을 발령했는데 일반 그 베버리힐스 일반 지역은 저녁 8시부터 통행 금지지만 그 비즈니스 디스트릭 그러니까 이 로데오 드라이브라든가 명품거리 이쪽은 낮 1시부터입니다. 통행 금지가. 낮 1시부터 통행 금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명품거리에는 아예 낮부터 아무도 갈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갱단이라든가 반정부 집단 등이 지금 준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일반 시민들이라고 그러면 순수한 그 분노의 감정으로 나온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통행금지 이후까지 남아서 그렇게 격렬하게 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대부분 통행금지 명령을 잘 지켜서 돌아가고요. 통행금지 이후에 남는 집단 그 사람들은 이제 갱단이나 반정부 집단으로 규정해서 단속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또 내셔널 가드를 시위 현장에 이제 급파한 이유도 시위대에게 불법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 한인들은 내셔널 가드가 지키고 있고 또 통행금지도 일찍 하고 그러면은 그 지역으로 못 가니까 혹시 그 세력들이 한인타운으로 그렇죠. 몰려오는 건 아닌가. 네. 그래서 4.29 폭동 같은 상황이 오는 건 아닌가 굉장히 걱정되는데요. 지금 사실 그런 뜬소문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SNS에 보면 네. 오늘은 한인타운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 날이다. 뭐 이런 루머가 돌고 있어요. 그건 사실 어디서도 확인되지 않은 루머인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금요일 밤에는 LA 다운타운, 토요일 오후부터는 이 웨스트 LA에서 페어팩스 디스트릭을 비롯한 웨스트 LA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어제 일요일은 산타모니카에서 벌어졌어요. 이렇게 하루하루 지금 이 시위가 열리는 가장 큰 시위가 열리는 그 지역이 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월요일인데 오늘은 한인타운에서 LA 한인타운에서 시위가 벌어진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이런 그 뜬소문이 지금 SNS에서 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너무 현혹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LA 시위가 지난 4.29 폭동처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걱정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1992년 4.29 폭동은 로드니 킹 사건과 재판이 원인이었지만 그 당시 기억하시겠죠. 한인 두순자 씨의 흑인 소녀 라타샤 힐린스 살해 사건도 굉장히 그 부각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로드니 킹 사건과 맞물린 흑인들의 분노가 한인들에게 향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흑인들이 한인들을 타겟으로 시위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인들 뭐 리커스토어라든가 많은 곳들이 파괴당하고 이 마켓도 파괴당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한인이 타겟이 아니에요. 이 4.29 폭동은 한인이 분명히 타겟이었지만 이번에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은 벌어진 장소도 LA가 아니라 중북부 미네소타주에 있는 미니애폴리스. 이 로드니 킹 사건은 LA였잖아요. 그렇죠. 조순자 씨 사건도 LA였고 네. 그래서 분명히 지역부터 다르고 또 백인 경찰의 잔인함에 대해서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여기에 한인들이나 한인 사회가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네, 그런 점이 있고 LA에서 그 지난 주말 그 웨스트 LA가 사실 부촌 지역, 백인 부촌 지역 아닙니까? 네. 여기서 일어난 이유도 일단은 백인 경찰에 대한 이제 분노 때문에 보이고요. 그래서 이 백인 경찰에 대한 항의 표시로 백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시위가 벌어진 게 아닌가. 그리고 이번에 흑인들뿐만 아니라 라티노, 아시안 다른 소수계도 이 시위에 나섰고요. 백인들도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 이번 시위는 4.29 폭동 당시 시위와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드린 대로 갱단이나 이런 좀 그런 시위와는 관계없는 세력들도 들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그 갱단들도 한인타운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 웨스트 LA의 값비싼 그런 그 명품점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았어요. 로데오 드라이브를 비롯한 베버리힐스의 명품의 거리 또 멜로스 에베뉴는 그 LA를 대표하는 패션의 거리 아닙니까? 그렇죠. 패션의 거리고요. 그리고 어제 그 산타모니카는 또 쇼핑의 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LA에서도 그 유명한 그런 그 명품점들이 많이 있는 곳만 지금 타겟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볼 때 LA 한인 사회가 시위 현장이 되거나 또는 약탈의 타겟이 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4.29 폭동의 기억을 아직도 생생하게 그럼요. 갖고 계시는 한인들이 많다 보니까 네. 완전히 안심이 안 되는. 그렇죠. 안심하기는 어려운 것 네. 같고 조금의 그런 불안함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위대들이 확실한 리더나 어떤 조직적인 통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시위가 아닌 것 같아서 돌발적인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좀 걱정은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나 뭐 지금까지 분석드린 것처럼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집으로 가면서요 윌셔길을 따라갔는데 윌셔에서 육가 쪽으로 가는 길목에는 경찰차가 다 블락을 시켜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올림픽 쪽으로 가는데 올림픽 길 쪽에는 경찰차가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머 육가만 지키는 거야 행콕팍만 지키는 거야 라는 살짝 불안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네. 뭐 이제 문제는 이제 정치 쪽 네. 또 워싱턴 쪽에서는 또 서로가 그렇죠. 이제 블레임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다, 아니다 민주당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지금 또 앞으로 어떻게 보면 또 후폭풍이 굉장히 거세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이게 또 걱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가장 큰 걱정이에요. 네. 지금도 뭐 한명태 특파원도 오늘 그런 리포트를 했지만 지금 11월에 선거가 있잖아요. 뭐 네. 대통령 선거 비롯해서 주요 연방상원, 연방하원 의원들을 뽑는 선거가 열리는데 이 선거를 앞두고 사실 코로나19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대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뜻하지 않게 조지 플로이드가 비참하게 숨지면서 그것 때문에 이게 분노가 폭발하면서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가 코로나가 아니라 이 시위 사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 버전이 다르고 공화당 버전이 다른데 이 LA와 시카고 이런 대도시 다문화 지역에서 시위가 지금 격화되고 있는데요. 이 공교롭게 다 민주당이 우세한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많은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외형적으로 보면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대해서 흑인들을 비롯해서 소수계 그리고 진보적 백인들까지 합세해서 백인 경찰을 규탄하면서 정의구현을 외치는 모습인데 공화당 버전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진보적 단체들이 이번 시위를 주도하고 있고 그 뒤에는 민주당이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시위가 갈수록 과격화되고 있는 이면에는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혼란스러운데 이 혼란을 더 이제 좀
극적으로 만들어서 지금도 코로나19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흔들리는 듯한 지금 모습인데 여기에 더해서 시위 사태까지 과격하게 전개되면 트럼프 대통령 리더십으로는 안 되겠다,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유권자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시위를 부추긴다는 거죠. 이 불안한 전국을 더 불안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국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게 정권 교체를 꾀하는 민주당이 바라는 것이다. 이게 지금 공화당이 생각을 하고 있고 반면에 또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등을 통해서 이번 시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행동에는 나서지 않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좀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세가 강한 지역에서 지금 시위가 확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 특히 백인 유권자들이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데 이거 민주당이 정말 좀 장난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위가 강해지면 더군다나 이게 어찌됐건 흑인의 죽음을 놓고 벌어지는 시위잖아요. 그래서 백인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백인 경찰의 잘못은 했지만 이렇게 지나치게 과격화되니까 거부감이 들어서 결국 백인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으로 뭉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바라보는 시각은 이 시위를 이렇게 방치해야 하는 것 같은 트럼프 대통령 모습이 오히려 이게 또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위를 벌여두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분석도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이런 그 정치적인 이 해석까지 나오면서 시위가 굉장히 좀 복잡해지고 이러고 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4.29 폭동이 재현되는 그런 걱정만큼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페어팩스에서 모였던 분들은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모였고 그렇죠. 산타모니카에서 어제 있었던 시위는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모였고 롱비치도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떤 집단이 옮겨다니면서 시위를 벌이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나온 그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시위죠. 예를 들어서 한인타운에서 우리 한인들이 함께 한다면 모여서 그렇죠. 정말 이거 경찰의 폭력 이러면 안 된다. 백인이 어떻게 흑인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식으로 평화적인 시위를 하면은 그 시위는 그냥 거기서 일어나는 시위예요. 근데 거기에 분명히 불순 분자가 끼어서 그런 세력들이 끼어드는 이렇게 달려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우려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무슨 뭐 4.29 폭동이 다시 오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네, 지금으로서는 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